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다음 주 트렌드도 미리 내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교보증권영업부 윤효미 팀장과 함께 하시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를 울게 했고 웃게 했던 종목들의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요. 업 종목엔 KG 동부제철부터 골프존까지, 다운 종목에는 HMM, 비덴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업 종목 하나, 다운 종목 하나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팀장님, 다운 종목 먼저 볼게요. 관심 많으실 종목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추가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CS 윈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뭐 PPP 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하고 좀 모멘텀이 좀 밀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특히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여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정책적 가시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를 이제 자립해야 된다라는 확실히 인식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 뭐 탈글로벌화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석탄에 어떤 대체될 수 있는 뭐 수단으로 원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 거기서 또 풍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세계화의 흐름에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분기랑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네. 약간 좀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확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제 터빈사들 관련돼서 지금 아시아 쪽에 또 이제 타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역시 CS 윈드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좀 베트남 쪽에서 주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좀 코로나19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PPP 법안도 이제는 좀 너무 오랫동안 계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풍력주에 대한 부분들 끝까지 좀 이제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유자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고유가 시대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체 수요로 원전까지만 매기가 유입될 걸로 팀장님은 보시는 걸까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 한 종목만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수혜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세계화의 흐름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원전은 제가 볼 때는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수혜들, 뭐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사실 조금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원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좀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한번 같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좀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망은 밝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업 종목 가운데서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 주실까요, 팀장님?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네.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골프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확실히 좀 실적 관련돼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1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0%가 좀 넘어가는 사상 최대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21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지금 판매량이 좀 늘고 있는 GD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골프 레슨 인구가 좀 확대되면서 좀 확실히 전년 대비 27% 이상 좀 증가한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라운드 수가 좀 수도권 영업 제한에 불과해도 사상 최대 지금 2,100만 라운드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회원 수도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게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약간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전 이제 올해도 담보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10배. 실적을 안고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지금 다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목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 크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길게 잡고 가야 되는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익률 자체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한 10에서 20% 정도 좀 네. 밟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넓게 넘어가 보면은요, 오늘 금요일장 바라보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미 전반적으로 약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한 이후에 빨간불을 켜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거든요. 2700선까지 코스피가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금요일장 오후에 변동을 보이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지금 포트에 대한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건지 이 포인트가 약간 헷갈립니다. 팀장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은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도 약간의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침부터 약간 좀 파란불, 빨간불을 켜면서 좀 상당히 힘들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30선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라인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2700, 네. 코스닥은 920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FOMC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금리 인상 대뿐만 아니라 지금 QT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소화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4월 14일 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또 증시에서 좀 소화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든지 이제 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좀 증시의 민감도가 좀 있지 않을까. 거기다 또 이제 옵션 만기부터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되고 수급 이슈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난주에 대한 연속성을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업종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earnings이 좀 이제 나오기 있는데 리포트들은 확실히 좀 상향 리포트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삼성전자, LG전자 다 주가는 안 좋죠. 삼성전자 특히 좀 마음이 아픈 네, 상황이죠.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매수로 좀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주가의 반등을 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라는 것밖에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주목을 하면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과 함께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지금 어떤 펀디멘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렇게 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어떤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혔을 때 성장주가 상당히 귀해진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매수대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확실히 리오프닝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길도 많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수권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탑픽 종목 여쭤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좀 색다른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CJ, CGV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오프닝 키워드를 보시는구나. 네. 네네. 국내 이제 상용업계 넘버원 사업자 볼 수 있을 것 같고 멀티플렉스 극장을 좀 최초로 보급을 하면서 극장 문화를 좀 선도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 7개국에서 스크린을 한 4,20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총 관람객 수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전에 한 2억 2천만 명이었으니까 한 58% 정도 회복 수준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베트남을 좀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작년 하반기부터 좀 회복세가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좀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5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대작들이 좀 이제 개봉을 하면서 하반기에 좀 어떤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좀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영업부 윤여미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